1편에서 우리는 영혼이 돌아가는 여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도착한 그곳은 막연한 빛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증언에서 반복된 놀라운 공통점? 그곳에는 구조가 있고 역할이 있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거대한 학습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세계. 오늘은 그 영혼 세계의 구조와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바니, 최면 사례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영혼들이 작은 그룹 단위로 머문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3명에서 25명 정도의 작은 집단을 자기 그룹처럼 인식하는 묘사가 반복됩니다. 이들은 과거 생에서도 계속 함께했던 영혼들이며 지구에 내려오면 가족, 친구, 연인 혹은 스승 역할을 번갈아 맡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강한 친밀감이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뉴튼 박사는 그 이유를 같은 소울 그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도 가장 어려운 시련을 주는 관계도 모두 이 그룹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작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소울 그룹입니다. 뉴튼 박사의 연구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빛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혼의 색에 대한 묘사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피술자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 색깔이 실제 색인지 상징인지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뉴턴 박사의 수많은 사례에서 일정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각자 기본 색을 가지고 있고 그 바깥에는 후광색이 함께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이 그 영혼의 발달 단계를 암시합니다. 단계는 단순히 초급, 중급, 상급처럼 나뉘는 것이 아니라 흰빛에서 노란과 초록, 파란과 보라로 이동하는 점진적 스펙트럼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의 영혼은 보통 흰빛이나 회색처럼 옅은 색에서 시작합니다. 경험이 깊어지면 노란빛과 금빛으로 선명해지고 초록빛을 거쳐 파란빛으로 이동하며 더 높은 단계에서는 짙은 파랑이나 보랏빛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스펙트럼이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이동할수록 더 넓은 차원의 지혜와 자비가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영혼들이 묘사한 세계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천국과는 조금 다른 목적 있는 공간들이 반복 등장했습니다. 소울 그룹의 거점 공간, 함께 머무르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다음 학습을 준비하는 기본 공간, 학습 공간, 에너지 조절, 감정 이해, 과거 생의 교훈을 통합하는 곳, 일종의 훈련실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치유센터, 지구에서의 힘든 경험으로 생긴 두려움, 혼란, 죄책감 같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 많은 사람이 따뜻한 색의 공간, 치유의 에너지 샤워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록의 전당, 자신의 여러 생의 기록과 선택을 확인하는 장소, 일종의 거대한 도서관처럼 묘사됐습니다. 전이 구역, 다음 생으로 이동하기 전에 머무르는 대기 공간. 이 모든 구조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영혼의 성장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 묘사들은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공통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뉴튼 박사의 사례에서 대부분의 영혼은 중요한 순간에 의회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수명에서 12명 안팎이 매우 성숙한 영혼들로 묘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심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사랑과 이해로 나를 바라봤다. 사례들에 따르면 의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혼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지난 생의 선택 검토, 감정적 도덕적 선택들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성장과 부족함 설명, 이 부분에서 당신은 성장했고 이 부분은 아직 배울 게 남아있다. 다음 생의 주제 제안, 다음 생에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 소울 그룹과의 관계 조율, 누구와 함께 내려갈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논의합니다. 분위기는 매우 자비롭고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영혼 자신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저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의회는 처벌이나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영혼의 세계는 이러한 묘사들을 종합하면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 환경으로 이해된다는 공통적인 경향이 드러납니다. 소울그룹과 함께 배우고 의회와 함께 방향을 잡고 치유와 학습의 공간을 거쳐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영혼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날까요? 다음 생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3편에서는 윤회의 목적과 영혼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